태양계의 8개 행성과 200개의 위성을 훑어보고 있자면 우리들은 정말 진보된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린 밖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하죠. 너무 몰라서 우리 태양계에 행성이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올 정도거든요. 과학자들은 행성 X 또는 행성 9라고 부릅니다. 이 발견되지 않은 세계는 해왕성을 지나서 저 멀리 있는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소행성들과 외행성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궤도를 갖고 있는데 행성 X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행성에 관한 이야기는 100년 전 퍼시벌 로웰이라는 남자와 함께 시작되었죠. 로웰은 우주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인상적인 코스염을 가진 것 외에도 엄청난 부자였죠. 정말 운 좋은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부를 애리조나의 천문대를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왕성과 해왕성의 이상한 움직임을 연구하는 연구 전용으로 썼죠. 이 행성들의 중력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보다 느려요. 마치 거대한 숨겨진 물체가 행성들의 진로에서 벗어나게 당기는 것 같았어요. 1906년 로웰은 해왕성은 너머에 또 다른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죠. 그 이론이 아마 이런 이상한 우주적인 사건들을 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남자는 이 잠재적 우주체를 행성 X라 칭했습니다. 1930년 드디어 로웰의 전문대에서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명왕성이 발견됐어요. 이제 그 이상한 궤도 패턴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로웰의 팀은 이 발견 후 매우 행복해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그들은 명왕성이 너무 작아서 주변 행성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행성 X가 만약 존재한다면 지구 크기의 10배인데다가 반지름은 4배라고 합니다.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데는 적어도 10,000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향 행성보다 200배 이상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그건 태양계 중심에서 600천문단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참고로 천문단위로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와 같아요. 이게 아주 먼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주체 사이의 거리는 보통 광년으로 측정하거든요. 그리고 천문단위는 훨씬 작은 측정 단위죠. 이 예를 돕자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GNZ11이에요. 이름이 참 귀엽죠. 이는 놀랍게도 32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망원경은 여전히 이걸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1광년은 무려 63,241 천문단위와 같아요. 어휴, 그러면 우리의 기술이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를 감지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행성 X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그건 아마도 행성 X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일 수 있어요. 행성 X에 대한 이론은 1989년에 틀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해왕성의 불가사의한 중력은 여태까지 그릇된 주장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과학자들은 해왕성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크게 잘못 판단했어요. 보이저 2호가 그 행성을 방문했고 그 진짜 크기를 알아낼 수 있었죠. 이 새로운 정보가 이상한 중력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행성 X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우리의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상의 9번째 행성이 10년 전에 다시 떠올랐거든요. 로웰의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틀렸지만 행성 X에 대한 그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2015년에 천문학자 마이클 브라운과 콘스탄틴 베트기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중력이 해왕성 너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행성을 수직으로 공전하는 위성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태양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현상입니다. 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소행성들도 있어요. 너무 특정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무작위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죠. 더 이상한 건 태양계의 대부분의 다른 것들과 달리 태양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위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드나라고 불리는 미행성 또한 다른 6개의 위성과 함께 모두 같은 방향으로 뭔가에 끌려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브라운과 베트기는 보통 천문학자들이 아니었죠. 둘 다 그 영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들이었죠. 콘스탄틴 베트기는 세상을 바꾸는 30인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포브스 매거진에 이름을 올렸었죠. 그리고 마이클 브라운은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새로 이름 붙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면 보통 꽤 정당성이 있는 말이고 아마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행성 X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로 행성 X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꽤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죠. 이 행성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통과 측광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별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들이 발산하는 빛에 아무런 감소가 없는지 살펴보는 방법이죠. 이런 빛의 감소 현상은 어떤 행성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짜잔! 행성 X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지구, 새로운 행성, 그리고 태양이 모두 완벽하게 정렬되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리고 만약 이런 조건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빛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 방법은 우리의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 행성에서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건 금성과 수성인데요. 이 방법은 지구를 지나는 게 무엇이든 거의 쓸모가 없어졌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은 좋은 구식 망원경을 통해 잠재적인 행성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게 정말 까다로워요. 우리 태양계에서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물체는 파파아웃이란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미행성이에요. 하지만 이는 태양으로부터 140천문 단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건 행성 X로 가는 길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건 오직 그것의 밝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태양은 엄청난 양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매우 잘 보여요. 그리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이 밤하늘의 어떤 것들보다도 밝게 보일 이유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밝아 보일 뿐이니까요. 물체가 더 멀리 있을수록 우리에겐 덜 밝아 보이죠. 이론적으로 행성 X를 보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태양계의 모든 물체들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체들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태양이 행성 X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고려하면 사실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 위해선 완벽한 기상 조건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망원경이 필요해요. 하지만 브라운과 베티긴이 완벽한 걸 찾았습니다. 스바루 망원경은 하와이의 휴화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 망원경은 거대하고 멀리 있는 우주물체에 나오는 가장 약한 빛도 포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예요. 행성 X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거대한 추측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또 가상의 행성 X를 볼 수 있을 만큼 조건이 명확해지는 날은 매년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방법을 그만두고 행성 X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서 일반적인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라고 말했죠. 이상한 중력에 대해 가장 널리 퍼진 설명은 우리 태양계에 작은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행성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행성을 실제로 씹어먹을 정도로 충분히 크진 않다고 하거든요. 일단 지구는 안전해요. 지금은 말이죠. 블랙홀 이론의 문제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추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질량이 행성 X만큼 클 수 있지만 구멍 자체는 오렌지 크기로 쪼그라들어 있을 수 있어요. 망원경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선 사람들은 블랙홀에 떨어질 때 물체에 의해 방출되는 감마선을 찾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수백 개의 작은 우주선을 발사하는 건데요. 이 우주선들은 가상의 구멍에 충분히 가까이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당겨졌을 때에는 아마 감지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브라운과 베티긴의 이론을 배제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사에서 문서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론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찾을 때까진 행성 X는 여전히 존재할지도 몰라요.